어쩌면 저마저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에 아마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안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건 제가 하는 판단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학습하는 그 AI 윤석열이 아니라 인간 윤석열이 지금 그 학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후보가 학습 능력은 되게 빠릅니다. 윤 후보께서 폭탄주를 그렇게 잘 드신다고. 그것만 잘 드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다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선택을 돌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들을 추적하지 않으셨던 것인 게 2030이 정말 본인들이 진짜 뽑고 싶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좀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다. 어쨌든 근데 2030을 상징하는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는 일단 공석이 공석이라는 걸로 좀 비게 됐잖아요. 뭐 제가 있는데 뭐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그게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이준석 홍보의 규제입니다.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게 전당대회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전혀 고민 안 했었고, 근데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난 뒤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자주 출연하네요. 예. 저는 뭐 김건희 그 여사와 굉장히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을 어쩌다 보니까 사적으로 상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자택에서 이제 보고 바로 김건희 여사는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화를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 첫 조우에서 이 대중적으로 이제 저 상대 정당에서 묘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김건희 리스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 씌우기는 뭐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온당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워낙 이제 저쪽에서 굉장히 저주성 발언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어쩌면 저마저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에 아마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어떤 언행이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외모 비교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데,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의 과거 사진보다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과거 사에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남의 과거 사진 뒤지지 말고 자기 후보의 과거 사에나 좀 명쾌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는 그래도 검찰총장으로서 공적 활동을 좀 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공적인 삶을 전혀 살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후보 부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면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선거에 나온 정치인의 후보들의 와이프, 그 배우자분들 같은 게 보면은 여러 유형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박원순 전 시장도 큰 선거를 3번 치르셨지만은 강난희 여사는 굉장히 조용한 내조로 이제 선거를 도우셨거든요. 그때 영부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용한 내조하셨고, 손명순 여사도 조용한 내조하셨고, 이희호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성 사회 운동가로서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이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담임하셨고, 완전히 그건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다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분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조용한 내조 정도의 그런 위치에서 언론 노출이나 아니면 대중 노출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김건희 그 여사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예술계라든지 활동이 있어가지고는 그 분야에 있어서 뭐 후보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다 아시다시피 후보가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족에게 아마 전부 다 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긴 할 겁니다. 사실 그 지금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그 장모에게 적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라는 것이 작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던 건들도 있고, 특히 장모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불기소가 된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다분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정치 행보를 하면서 또 엄격한 검증의 잣대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지, 특별하게 무슨 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최근에 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중도 그 부분 이해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니 이런 것만 하더라도 거의 공소시효 다 돼가는 시점에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활동을 할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후보 배우자나 후보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안 나오는 것도 고려할 수 충분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건 제가 하는 판단은 아니고요. 저는 근데 후보와 후보 배우자 모두 그런 건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외 활동, 정치 활동이 준비 안 돼 있던 그런 후보자, 배우자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8박 미인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항상 어떤 특장점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아야 될 지지 이유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하나의 대통령을 완성시키고 또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검찰 공무원으로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민들에게 각인된 장점이라고 하면은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도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나머지 사회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인이 가진 사회 경험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꼭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우리 당직자들과 또 당의 주요 인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후보가 학습 능력은 되게 빠릅니다.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고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지점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빨리 보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의 연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후보와 논쟁을 한다 그러면 제가 판판이 깨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후보가 또 지금 2030 세대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와 함께 토론을 하고 이런다면은 후보가 당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전장이 어디냐, 육군을 바다에 갖다 놓으면은 아무리 전투력 강한 특급 전사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후보가 이제 전천 후에 그리고 또 어떤 위치에서든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후보의 학습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일정을 많이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후보가 그런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익숙치 않고, 후보가 최근에 보면 지각이 좀 노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행사 같은 데 1시간씩 지각이 노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후보가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어디 지청 방문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일정이랑 다르게 지금은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몰려듭니다. 그럼 그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사진 찍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현장을 이탈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뒷 일정이 미뤄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정팀에서 다 감안해서 고려하고 있는 거고, 사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간만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일정 계획도 조정해야 될 정도로 좀 특이한 선거입니다 이제. 우리 후보가 이제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의 진심과 다르게 다른 답변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질문에 담긴 어떤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인들이 보기에 불충분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후보와 평소에도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런 걸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보도 제가 그런 백브리핑이라는데 답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를 유심히 살핍니다. 학습하는 그 AI 윤석열이 아니라 인간 윤석열이 지금 그 학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지는 시점까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가 학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후보가 결국엔 대한민국 사법고시를 통과한 암기 능력도 뛰어나고,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언론 대응도 많이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법조 취재와 약간 다른 정치부 취재 세계를 지금 경험하느라 좀 약간 다른 괴의 질문들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하는 걸 좀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지 곧 적응할 거라 봅니다. 제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상계역, 노원역 오르기, 그게 다 지상역입니다. 그러면 4호선 끝칸에 타면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또 계단을 오르면 2호선이 나타납니다. 그 2호선, 5호선 환승해서 2호선 타고 당산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거기 지상역입니다. 내려가가지고 따릉이 타고 국회 들어오기, 이런 게 저희 일상적인 운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택을 돌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들을 추적하지 않으셨던 것인 게, 저는 선대위에서 개선이 바로 서고 선대위가 짜임새 있게 굴러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선대위가 비대해지는 걸 항상 경계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자리 나눠시기로 해가지고 직위 자체가 상하관계가 무너지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항상 상정하고 선거를 준비해왔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게
다소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는 저랑 김병준 위원장이 상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모든 권한을 제가 갖고 있는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 말고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행사하시라고 양보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의 연장선 속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당무를 비운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여의도를 비운다고 해가지고 당무에 큰 차질이 있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한테 뭐 상의도 많이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저는 강한 방식으로 어필한 것이고 대선이라는 그런 과정 중에서 2030이 마지못해 찍는 후보보다 2030이 정말 본인들이 진짜 뽑고 싶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좀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다. 2030을 주요 이제 변수로 보느냐 아니면 2030을 종속 변수 또는 보느냐 이런 관점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옛날에 조직 선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내가 1000명 데리고 있어 뭐 이런 게 가능해서 뭐 정책 딜을 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제가 젊은 세대가 바라는 방향으로 살았을 때는 아주 많은 젊은 층이 저를 응원할 것이고 제가 그 방향이 아니게 살면은 또 아주 썰물처럼 빠져나갈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 결합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들을 후보가 좀 받아들이고 그게 이식되어 가지고 진짜 곱셈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아마 후보가 2030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울산에서 화해한 불고기 집이 예. 지금 엄청 예. 성지처럼 예.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예.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혹시 어떤 대화 좀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고 뭐 윤 후보와 저는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충돌이 크게 없었지만은 배석 없이 저랑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랑 셋이 이제 만나면서 선거 전략의 대전략들을 공유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2030을 선거의 주 타겟으로 잡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공감대를 이룬 거거든요. 그런 게 좋죠. 그리고 뭐 일 얘기 뭐 나름 그래도 대표랑 원내대표랑 후보인데 뭐 자잘한 것까지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일은 30분 만에 하고 저희가 이제 술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예. 윤 후보께서 폭탄주를 그렇게 잘 드신다고. 그것만 잘 드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다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예. 누가 누구랑 술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술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격없이 대화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대선 후보라 그러면은 대선 후보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당대표라고 당대표실 들어앉아 있으면요. 와서 만나겠다는 분 다 만나드리면은 제가 아마 퇴근을 못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그날은 이게 지금 우리 선거 제일 중요하니 원내대표와 저와 후보가 진짜 밤 늦게까지 한번 제대로 된 대화를 하자라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인선이 이제 사실 제가 그 지방에서 이제 돌고 있을 때 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된 개연성에서 그런 어떤 인재 보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진 못했습니다. 워낙 이제 노재승 전 위원장이 그 2030 시민참여유세단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했고 그게 또 본인이 자영업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낀 내용들도 잘 풀어나가는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영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정치라는 것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에 맞춰서 자기 관리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진입했을 때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거칠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문제가 안 됐을 거라 봅니다. 상대 후보는 더 심한 표현도 하는 분이니까 그걸 문제 삼지 못할 텐데 역사 인식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주류적인 인식이 아닌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노재승 위원장이 초기에 오해를 샀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5.18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5.18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또는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주류와 완전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그걸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재승 위원장이 주로 5.18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5.18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아무리 소수 의견이나 아니면 잘못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 처벌법으로 따로 이제 규제하는 것이 옳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거는 그 입법이 될 때부터 국회 내에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논쟁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뒤에 나온 다른 어떤 건들을 봤을 때 공인의 신분이 되기 전에 좀 사인의 신분에서 편하게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는 것 같아가지고 노재승 위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캠프를 작게 가져가자 주의자거든요. 제 전당대회 캠프는 극단적으로 3명이 뛰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다수의 인사를 짧은 시간 내에 검증해가지고 팀을 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반공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발언이라는 걸 파악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은, 이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통은 논쟁 중에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곤 하는데, 어떤 맥락의 논쟁 중에서 본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경위를 파악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웠다는 거죠.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나와서 한 발언이고, 그 문제됐던 발언할 때 심지어 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적들 방송 거기서 이제 하고 이랬던 것이기 때문에, 반공인 또는 방송인의 위치에 있었던 함익병 원장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과 완벽하게 사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노재승 위원장의 삶을 검증하는 것은 절차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이렇게 보고, 원래 정당이라는 곳이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바로 어떤 인사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 가장 하기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만 해도 보통 그렇게 제 의견을 바로바로 피력하는 편입니다. 결국엔 노 위원장이 본인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됨으로써 저는 나쁘지 않은 모양새를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2030을 상징하는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는 일단 공석이 공석이라 저는 비게 됐잖아요. 제가 있는데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그게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이준석은 홍보의 규제입니다. 제가 자기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의 홍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투박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 예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그거는 표를 얻어오는 활동입니다. 부산 갔을 때 저희 당 홍보국에 제가 지시해서 준비했던 그 빨간색 후드티에 노란 글씨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은 예쁘진 않죠. 근데 그게 홍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시키느냐, 이게 정치에 있어서 홍보의 주요 지점이고, 저도 방송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나간 것들 중에 웃기는 방송도 있었고요, 정보 전달을 하는 의미의 방송도 있었고, 제가 돈 벌러 나간 방송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 때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무기를 써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김영희 PD라는 분도 영상 제작자로서, 그렇게 프로그램 제작자로서의 명성이 높은 분일 텐데, 그것은 정치 홍보에 있어가지고 1할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저는 작은 캠프 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제가 깊은 소통을 하지는 않고, 반대로 제가 봤을 때 표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들, 예를 들어서 이수정 교수가 우리 당의 지금까지 노선과 합치하는 노선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려가 있는 지점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근데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발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뭔가 이런 검증을 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패식은 제가 오히려 저도 이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공동선대위원장은 실무보다는 외연 확대의 의미를 두고 이제 영입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꼭 저와 상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만약 선대위 구성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작게 가져가자, 아니면 공동선대위원을 최소화하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은 사람 하나에 대한 검증팀을 돌리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제가 말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수정 교수 그 식사 자리에 모셨어요. 한번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당의 방향성이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저희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가져왔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과 너무 충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 이수정 교수도 이제 당인이 된 이상 사실 당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하고, 언론에서의 이수정 교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아주 유명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주 출연하면서 얻은 그거라는 거는 생각보다 수동적인 위치입니다. 언론에서 이수정 교수는 특정한 발언을 하고 특정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셨던 것이고, 다만 정치 영역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수정 교수가 당에 들어오자마자 그 김병준 위원장의 다소 실언, 전투복 브로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소신과 전문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다양성에 이수정 교수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A냐 B냐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서 당이 갖고 온 노선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의를 좀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입장입니다. 인재 업무 분장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그립을 강하게 잡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워낙 이제 지방자치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아젠다 설정이나 아니면 이제 이 배 조타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하시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전문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그리고 저도 이제 각자 역할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공약이 가장 먼저 코로나 쪽을 이제 살피고 있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의 지도하에서 지휘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후보가 저와 함께 이제 그 치안 방법 활동도 하고 그리고 112 신고센터도 방문하고 그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그 이수정 교수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지원 조치 등에 대해서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드디어 캠프의 메시지와 일정이 이제 하나의 궤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메시지에 관통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게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 있어서 큰 줄기를 잡으면은 각 본부나 각 위치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행보들이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후보가 그 자리에서 빠져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는 이미 영입되기 전부터 상당한 소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본부 차원에서 원래 올렸던 거는 그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사람, 나라를 살리는 사람 그 컨셉을 이제 홍보 자체에 녹여내겠다라는 취지였던 것이고 후보는 아직도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믿기지 않는 그리고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탄압받고 안 좋게 그냥 검찰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몰렸던 검찰총장을 사실 국민이 다시 불러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정권 교체에 어쨌든 적임자로 이제 올려 세운 것이거든요. 후보가 굉장히 본인도 놀라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를 정치에 불러들인 것은 국민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어로 삼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지적을 한번 하셨잖아요. 뭐 그럼 들어가라면 들어갈 거냐? 들어가라면 낙선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불러냈다는 건요. 우리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한 겁니다. 불러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는 것이고 준비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러내는 겁니다. 국민이 불러낸 그 사람이라는 그 멘트 자체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거꾸로 나머지 그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손들고 나온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 뭐 그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국민이 실력과 그리고 그런 어떤 진정성을 인정해가지고 불러낸 사람에 비해 가지고는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게 전당대회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한 달 반 전쯤. 그 전에 그러니까 전혀 고민 안 했었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제가 왜 해야 되는지만 명확하면은 저는 언제든 뛰어듭니다. 근데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난 뒤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지금 고려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재밌는 일을 하고 싶으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미 할 거 막 줄줄이 이제 놔뒀거든요. 예를 들어 다시 당대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선거가 아닌 기간 당대표 일상이 되면은 저는 당의 전산 시스템부터 한번 개혁해보고 갈아엎고 싶은 것도 있고요. 당의 이제 인재풀을 관리하는 방식 같은 것도 한번 새롭게 정립해보고 싶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거 찍기 전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 강의 영상을 찍고 왔거든요.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무수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때문에 예를 들어 대통령을 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짰다고 하면요. 저 지금같이 안 삽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보통 대통령이 다음에 되고 싶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같은 거 왜 만듭니까? 기존 조직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왜 합니까? 기존의 당원들 화나게 할 수 있는 거 왜 합니까?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건지 해야죠. 근데 제가 바꾸고 싶은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도 나름 힘 있는 자리거든요. 그 힘이 있을 때 제대로 해가지고 제 역할 내에서 권한 내에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일화는 나중에 선거 끝나면 한번 오시죠. 네. 선거 전에 뭐 할 만한 일화는 요즘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재밌는 일화도 있고 뭐 할 텐데 아직은 풀어놓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